토스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더 잘하는 걸 보여줘야지. 승건님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질문들이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회사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창피하더라고, 처음에는. 그 남의 시선이 좀 제일 신경 쓰였던 것 같아. 부끄러워서. 소미야, 팔로워 몇 명이야? 지금 5,400명 정도? 인플루언서 기준이 뭐야? 이게 인플루언서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도 사실 누가 요즘에 뭐 하냐 그러면은 인플루언서예요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게 아직 그렇게 팔로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냥 요즘에 생각을 바꾼 게 어쨌든 내가 뭔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누군가에게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친다고 하면은 그치. 뭐 인플루언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근데 인플루언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다라고 맞아. 그냥 가볍게 말하는 중이라고 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 응. 그러면은 인플루언서라고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뭐 팔로워 수나 이런 기준은 딱히 없는 거야? 요즘에는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이제 뭐 주로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활동이 뭐 컨텐츠를 만드는 거 플러스 어떤 브랜드의 광고 활동 같은 거인데 어떤 브랜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브랜드의 방향성이랑 잘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주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이 사람이 팔로워가 몇 명이냐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원래 크리에이터 계속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인사팀에서 일하지 않았어? 맞아. 원래는 토스 이전에도 서치펌을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토스 퇴사할 때까지는 한 6년 정도 채용 인사 업무를 담당을 했었지. 토스 전에도 엄청 좋은 회사 다녔잖아. 토스 전전 회사인데 뭐 쿠팡, 그러니까 첫 커리어를 이제 쿠팡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이제 영국계 서치펌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스. 토스는 4년 반 정도? 4년 반. 와, 4년 반도 길다. 나는 2년도 못 견디겠어. 토스는 근데 뭐 견딜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가지고 뭐 물론 다 잘 아는 것처럼 보상적인 측면에서 잘 대우를 해주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었고 뭐 그리고 스톡 옵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회사에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는 요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 같은 신입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업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진짜 다양한 좀 업무 기회를 주는 환경이었어서 진짜? 되게 그런 면들이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업무적으로도 되게 많이 배웠겠다, 토스 다니면서. 완전. 업무도 업무인데 토스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내가 만약에 회사의 대표였다면 내가 회사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막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맡은 업무 안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지 이 회사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 플러스 좀 더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기여를 해서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주인 의식. 뭐 오너십 같은 거. 오너십. 4년 반 다니다가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퇴사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는 데서 잘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벌던 거를 이제 안 벌면 그 약간 불안증이나 좀 자기의 소비 패턴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 그걸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4년 반 후에 퇴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 나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닐 때 금전적인 게 엄청난 모티베이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토스를 다닐 때는 내가 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게 좀 더 중요했었지. 내가 아직까지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가장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 무조건 돈을 막 많이 벌어야 돼. 누군가를 뭐 먹여 살려야 돼 이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크게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거는 아니었어서 퇴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를 가로막는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크게 이제 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내가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가 예전부터 그냥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좀 있었는데
회사라는 좀 안정적인 곳에 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편안해지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이 밖에 내던져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를 던져놨을 때 좀 더 간절해진 이 마음가짐으로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오래 다닌 만큼 되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은 이 사람 관계가 되게 쉽지 않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뭐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충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나의 어떤 그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얘는 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얘는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 요런 좀 스테레오타입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에 허들이 많이 되었었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좀 큰 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겠다. 퇴사하고 싶다 생각을 몇 년 전에 했는지. 맞아. 퇴사를 진짜 결심하게 된 거는 퇴사하기 한 3개월 전?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 그러네. 그러니까 딱 결심하고 거의 이제 퇴사를 한 거네. 왜냐면 나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성향이라서 이쯤이면 이제 퇴사해도 되겠다. 뭐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3개월 동안은 그래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맡은 업무들은 잘 끝내자. 내가 잘 해내서 얘가 그래도 떠났을 때 일은 잘하는 애였구나라는 좀 그걸 남기고 싶어서 그치. 그 3개월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그때 퇴사를 했던 것 같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맞아. 그 사람은 일을 잘했다 이런 인상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맞아. 원래 2년 지나고 나서 조금 고비가 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 나머지 2년을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고 견뎌냈어? 더 잘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 항상 난 잘하는 사람인데 난 잘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왜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왜 나의 상사는 날 인정하지 않지? 라는 게 되게 컸었고, 잘 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이번엔 더 잘해야지, 이번엔 더 잘해야지. 그리고 토스가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몸이 편해지는 환경은 아니야.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1년 1년이 되게 항상 새로웠던 것 같아. 뭔가 좀 이제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편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챌린지가 주어지고, 새로운 챌린지가 계속 주어지다 보니까 또 이거를 잘하려면은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었던 것 같아요. 좀 은근 스트레스도 많았겠다.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부담감도 많고 항상 좀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환경에 놓여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도 약간 저절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잘 만들었네, 토스가. 완전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인터뷰가 컬처 핏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토스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인터뷰에서 뭐 완벽하게 거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향적으로 그리고 기질적으로 토스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는 사람이 입사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일적으로는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영향이 있구나. 왜 회사마다 그 자기네들이 보는 그 성향들을 이렇게 있잖아. 인적성 검사 아니면 그 인사팀이 하는 막 문화 검사 그런 거 다 하는데 그걸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별은 되나 보네. 맞아. 그래서 처음에 나는 입사를 했을 때 그때는 토스 대표인 뭐 승건님 이 모든 컬처 인터뷰를 그 대표가 직접 진행을 했었거든. 진짜? 지금은 이제 사람이 너무 많고 인터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인사팀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인터뷰어가 이제 내가 소속되었었던 피플앤컬처 팀 리더였던 분이랑 이제 토스 대표 승건님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 인터뷰를 들어갔을 때 이 두 사람이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 둘 다 막 190 막 이러니까 그 피지컬적으로 일단 먼저 확 그 위압감이 들었고, 승건님이 인터뷰를 보실 때 그 특유의 눈빛이 있으셔. 약간 이렇게 뚫어져라, 내 막 영혼까지 막 뚫어져라 보는 것 같은
빛을 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잠시만요. 이러고 다시 생각하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승건님이 문화적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질문들이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랑 고민이 있거나 좀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솔직하게 터놓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 누구냐고 여쭤보고 했을 때 누구라고 해야 돼? 내 엄마? 막 아니 진짜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는 사람을 대상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는 내 동생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냐 난 절대 못 참는다 이제 뭐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그 코멘트를 봤을 때 그 질문들을 하신 의도가 이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터놓고 좀 팀워크가 되는 사람인지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 좀 적극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을 성장시키려면은 피드백을 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검증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면접 되게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나의 피드백은 뭘까 너무 궁금해. 토스는 줘. 아 진짜? 요청하면은. 왜냐면 알아야지 맞아. 그 사람이 뭐 다른 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참고할 수도 있고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토스에 다시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알려드리고 그거를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서 재지원해가지고 합격한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 회사에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 제일 인정받았던 순간 있어? 기억나는 거? 내가 어쨌든 채용 담당자였으니까 먼저 후보자한테 컨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은 뭐 이 포지션에 특정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고 컨택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해라 라는 거를 이제 되게 오랜 과정을 통해서 설득하고 그 사람이랑 소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뿌듯했던 거는 소민이 때문에 자기가 지원했다. 토스에 소민이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너무 일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토스라는 회사의 첫인상이 되는 직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회사에 있구나. 이런 회사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줬을 때 그거를 그리고 직접 들었을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 그러게. 그거 거의 최고의 칭찬 아니야? 진짜 좋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좋은 거 같아. 너가 말한 듯이 인사팀이 회사의 얼굴이잖아. 그래서 인사팀에서 뭔가 삐끄덩한 게 있으면 그 회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 태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회사의 첫인상이고 어쨌든 채용 브랜딩이 너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특히 토스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진심으로 몸에서 뭐 표정이나 말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 나에 대한 경험도 얘기를 해주고 그랬을 때 후보자들이 저 소민님 때문에 지원했어요. 아니면은 뭐 소민님 때문에 입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 들어서 제일 뿌듯한 것 같아. 굳이 그런 말 안 할 것 같다. 그런가? 굳이, 그래서 진짜 좋은 칭찬이다. 진짜 뿌듯했겠다. 퇴사 순간으로 갈 거야. 그래서 너가 퇴사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회사에 통보를 했어. 그때 이제 주변 반응은 어땠어? 약간 떠날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떠날 것 같은 사람이었나 봐. 토스 다니면서 좀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내 친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수민님 잘한 선택이라고 뭐 스톡옵션도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거 하셔라 이런 반응이었고 가족들의 반응은? 걱정하는 사람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진짜? 주변에 뭐 남자친구, 동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둘 다 이미 내 고민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서 잘할 것 같다고. 어쨌든 원하던 게 있으니까 창의적인 것도 잘하고 또 그리고 뭐 원래 회사에 있기에도 아깝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줬구나. 다 응원해줘.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 좋다. 왜지? 퇴사할 때 원래 이제 뭐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퇴사한 거야? 아니면 퇴사할 때 뭔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바로 뭔가 내가 크리에이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한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었던 건데 브랜드를 바로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라는 사람을 뭔가 좀 브랜드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맞아.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퇴사를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약간 내가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막 이것저것 해봤어.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차라리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에다가 또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뭐 그리고 어디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 한번 그런 거를 꾸준히 올려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노출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원래 만들려고 했던 브랜드도 패션이나 그런 쪽이었어? 맞아. 패션 쪽이었었고 퇴사를 하기 2달 전에 내가 쇼핑몰을 잠깐 운영을 해봤었거든. 그때 했던 이유도 내가 감이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잘 아는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테스트로 해봤던 건데 그때 이제 에이블리를 통해서 내가 막 옷을 직접 사입을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해서 옷을 팔아봤는데 다행히 뭔가 그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매출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내가 올린 거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인 거구나 해가지고 매출도 나왔고 하니 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나 보다 라고 이제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아, 그래도 중간에 테스트를 한번 했구나. 왜냐면 원래 내가 막 인스타를 막 엄청 열심히 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 내가 막 나를 대놓고 먼저 드러내기가 좀 그랬어서 그냥 조용히 에이블리가 시작하기 쉬우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테스트로 해봤었고 매출이 발생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로 옮겨갔던 거지. 그러면 너 인스타로 처음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이제 패션 정보를 알리고 막 이럴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 근데 패션 정보를 알린 건 아니었지만은 일단 그냥 나를 드러내는 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인스타에다가 게시물을 막 올린 거였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얘 요즘 뭐 하는 거지? 퇴사한다더니만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 좀 창피하더라고 처음에는. 그 남의 시선이 좀 제일 신경 쓰였던 것 같아. 맞아. 부끄러워서.